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용도에 따라서 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방 사이즈를 알려드리면요, 가방 높이가 약 18cm 정도 되고요, 바닥은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지름이 약 10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주시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요. 지금 끈을 보시면 숄더백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본형으로 가방을 매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끝에 이렇게 조임 장식을 연결을 해놨잖아요. 이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모양이 약간 변해서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조임이 양쪽으로 오는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셔서 가방을 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좀 잡아당겨주면 복조리 형태의 모양의 가방 있잖아요. 그렇게 가방 모양을 잡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느낌의 숄더백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매셔도 되고, 이제 변형되는 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을 좀 이렇게 잡아당기고 조임을 이렇게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길이 조절은 조금씩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쫙 펼쳐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게 토트백으로 바로 끈이 조절이 됐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흘러내리게 매주시고 이렇게 토트백의 형태로 매실 수도 있습니다. 귀엽죠? 역시 쭉 잡아당겨서 복조리 형태의 모양으로 매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끝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쭉 잡아당겨준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끝으로 잡아당겨서 역시 반으로 접어주시고 이 사이로 얘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앞쪽으로 똑 떨어뜨려 주시면 이제 끈이 훨씬 길어졌잖아요. 자, 이게 크로스백 형태의 가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한 끈으로 크로스백 형태로 가방을 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숄더백, 토트백, 크로스백 다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가방 모양을 약간씩 변형시켜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사이즈가 엄청 큰 편은 아니에요. 자, 안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저는 뭐 핸드폰, 그리고 카드 지갑, 립스틱, 차키 이 정도 들어가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 딱 넣고 다닐 수 있고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예쁜 가방을 이렇게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자, 제가 사용한 바늘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요. 저는 5mm 사이즈 8호 코바늘을 이용했고요. 저 뒤에 있는 실루엣이라는 이름의 실을 사용했습니다. 패브릭 실인데요. 실이 굉장히 부드럽고 얇아요. 제가 샘플은 이런 연 그레이 컬러로 만들어 봤고요. 지금은 베이지색으로 떠볼 건데요. 자,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느낌이 너무 좋고 가볍고, 보통 패브릭 실은 조금 무거운 편인데 얘는 굉장히 가벼워서요. 다 완성했을 때도 가볍지만 탄탄한 느낌, 빳빳한 느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닥이 축 처지거나 하면 안에 가방 바닥을 원형으로 잘라서 집어 넣을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판판하게 있어서 가운데 핸드폰을 집어 넣더라도 안쪽으로 처짐 형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예쁘게 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가방이니까요. 가방은 원형이지만 이렇게 납작하게 혹은 동그랗게 아니면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목조리 형태로 다양하게 원하는 스타일로 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베이지 컬러로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방 완성하는데요. 실은 딱 한 볼 들어서 이렇게 완성을 해줬고요. 먼저 바닥을 떠볼 건데요. 샘플의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뜨긴 떴는데 제가 첫 단은 7코 짧은뜨기를 떴고요. 매 단마다 7개의 코씩 증가를 해서 총 6단, 총 42개의 코가 될 때까지 코늘림을 해서 바닥을 떠줬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코늘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끝부분에 각이 좀 져 있어요. 원형이라고는 하지만 살짝 각이 보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뜰 때는 이 각이 보이지 않게 원형으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코늘림을 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코늘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약간은 불규칙적으로 코늘림을 해서 총 6단 42개의 코가 될 때까지 코늘림을 해볼게요. 자, 일단 베이지색 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오른쪽 손에 한번 감아서 왼쪽으로 옮겨 잡았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오게 잡은 상태로 가운데 바늘을 넣고요. 한번 걸어서 빼고 삿을 하나 올려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으로 이제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총 7개의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가운데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다시 이 가운데로 빼주고 2개의 실이 걸려 있을 때 한 번에 걸어서 이렇게 통과해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두 번째 짧은뜨기 해볼게요. 다시 가운데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고 2개의 실이 걸려 있을 때 한 번에 걸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2개의 짧은뜨기가 됐죠? 총 7개, 앞으로 5개 더 해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7, 총 7개의 짧은뜨기를 다 해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이 꼬리실을 쭉 잡아당겨 주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아물었을 때 아까 말한 제일 첫 번째 코 여기에 빼뜨기를 해서 첫 번째 단을 마무리 해주시는 거예요. 빼뜨기는 이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걸어서 다시요. 자, 이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빼주고 이 2개 이렇게 걸어서 빼면 짧은뜨기잖아요. 이 사이로 그냥 슉 빼주시면 이게 빼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단 올릴 때는 짧은뜨기로 떠줄 거니까요. 다 사슬 1개씩 이렇게 기둥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은 떠볼게요.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이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2개를 해서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코 빼뜨기에서 마무리했을 때 그 첫 번째 코였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빼고 다시 걸어서 빼주고 자, 첫 번째 짧은뜨기를 했고요. 방금 여기 떴던 이 자리에 여기에 다시 한번 짧은뜨기를 떠서 코늘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2개의 짧은뜨기를 떠줬죠. 그 다음 코, 이 다음 코에도 역시 짧은뜨기를 2개.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2개. 하나, 둘. 그래서 지금 3개의 코에 짧은뜨기를 2개씩 했기 때문에 1, 2, 3, 4, 5, 6 총 6개 짧은뜨기를 떴죠. 나머지 코에도 다 2개씩 해서 총 코수가 14개의 코가 되도록 코늘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맨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2개, 하나, 둘. 네, 이렇게 하면 총 14개의 코로 코를 늘려줬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옆에 한 코가 더 있어 보이지만 여기는 빼뜨기로 마무리해줬던 그 자리고요. 여기 살짝 올라와 있는 여기가 기둥코였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빼뜨기, 기둥코, 첫 번째 코. 그러면 첫 번째 코에 역시 똑같이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코,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까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단 역시 기둥코로 사슬 하나 올렸죠. 그래서 여기 빼뜨기, 기둥코. 그러니까 여기가 맨 마지막 코가 되겠죠. 여기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코고요. 여기가 맨 마지막 코예요. 자, 이번에는 코늘림을 14개의 코에서 21개의 코로 늘려줘야 돼서 매 코마다 코늘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코 건너서 코늘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코에는 코늘림 하지 않고요.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2개를 넣어서 코늘림을 해줄게요. 하나 했고 다시 한번 자리에 또 넣어서 코늘림. 그리고 이 세 번째 코에는 코늘림 없이 짧은뜨기 1개. 그 다음 이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2개 넣어서 코늘림 해줄게요. 규칙을 아시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코늘림을 하셔서 총 21개의 코로 코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 맨 마지막 코 여기는 코늘림을 해주려 하기 때문에 자, 하나, 둘, 2개의 짧은뜨기를 떠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에는 총 21개의 코로 늘어났고요. 자, 똑같죠? 빼뜨기 한 부분, 기둥코 올린 부분, 그리고 첫 번째 코. 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했어요. 총 6번째 단까지 뜰 거여서 3단 더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네 번째 단 사슬 하나 올려주고, 자, 이번에는 21개의 코를 28개의 코로 늘려줘야 돼서 전에는 하나, 둘의 규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코를 늘려줘야 돼요. 그런데 전에 코늘림 한 자리가 여기고 지금은 또 여기고 계속 이 자리에만 코늘림을 해주다 보면 각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늘림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해줘서요. 지금은 제일 처음에 바로 코늘림을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2개의 짧은뜨기를 첫 코에 이렇게 떠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또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둘, 하나, 하나의 규칙이 됐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코 늘림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리고 또 지금부터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쭉 해서 28개의 코로 코늘림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의 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자, 끝납니다. 네 번째 단까지 떠줬고요. 빼뜨기 해줘야 되겠죠? 빼뜨기 한 부분, 기둥코 올린 부분, 첫 번째 코, 이 첫 번째 코에 역시 빼뜨기로 네 번째 단 마무리 해주고 다음 단을 위해서 사슬 하나. 자, 이제 5번째 단을 뜰 건데요. 지금 전 단에 여기에 늘려줬고 여기에 늘려줬어요. 그럼 이 사이에 늘려주면 되니까 3개의 코마다 3개의 코 하나씩 뜨고 그 다음에 늘려줘야 되거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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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규칙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늘리는 부분을 처음에 2개만 뜨고 늘려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2개의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코늘림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늘림을 해주고 지금부터는 하나, 둘, 3개는 짧은뜨기 하나씩, 그리고 그 다음에 코늘림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주시겠죠? 자, 제일 첫 번째 하나,
다음 또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3개의 짧은뜨기를 코에 하나씩 해줬으면 이번 코에는 코 늘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처음에 2개 떠주고 그 다음에 코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코 늘림, 또 역시 하나 둘 셋 하고 코 늘림, 이렇게 반복해서 35개의 코까지 코 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코 방금 전에 코 늘림 해줬고요. 맨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5번째 단까지 끝났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올리고 한 단만 더 뜰게요. 6번째 단이고요. 이번에는 4개의 코 뜨고 그 다음에 코 늘림을 해줄 차례잖아요. 자, 여기가 전에 코 늘림 했던 위치고요. 이번에는 한 코 뜨고 코 늘림을 해볼게요. 한 코 뜨고, 자, 2번째 코에 코 늘림을 해볼게요. 하나, 둘. 자, 그리고 앞으로 4개의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번 코에 코 늘림. 하나, 둘. 수가 42개로 늘어납니다. 자, 마지막 단이에요. 자, 이 정도 남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한 코만 뜨고 늘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코 늘림 하고 나서 3개의 코가 남아있는 거예요. 4개 코마다 늘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3개의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자, 끝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총 6단을 떴는데요. 샘플의 가방에 비해서 바닥에 지금 각진 현상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해줬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 떠줬고요. 맨 마지막에 빼뜨기 하는 부분은 빼뜨기로 마무리하지 않을 거고요. 실을 한번 끊어줄게요. 한번 끊어서 돗바늘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돗바늘로 해줄 건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코 원래 빼뜨기 할 때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이 상태로 여기 똑같이 바늘로 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맨 뒷자리에 이렇게 해서 간격을 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실 숨겨주시고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이 완성이 됐고요. 옆면은 다시 새롭게 이어줄 텐데요. 이 부분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실 전체 이 2개의 코 말고요. 이 가운데 사이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하나의 실에 더 걸어서 결국엔 2개의 코를 이렇게 연결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실을 연결을 해볼게요. 새롭게 다시 잡아서 실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둥코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짧은뜨기로 하나씩 쭉 둘러주는데요. 이 꼬리실은 잡아서 숨기면서 같이 뜰게요. 자, 첫 번째 코는 이 옆에 방금 기둥코 올린 이 자리 아니고요. 그 옆에 코로 넘어갈 건데요. 전체 코를 다 잡는 게 아니라 중간에 넣어서 자, 이 뒤에 코만 하나 잡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뒤에 있는 코를 하나 더 잡아서 2개의 코를 이렇게 걸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실도 같이 걸어서 숨기면서 뜰게요. 자, 첫 번째 코 이렇게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줬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코였어요. 첫 번째 코, 기둥코 올리고 옆으로 넘어간 첫 번째 코. 그 다음 두 번째 코도 옆으로 넘어가서 이 중간에 코를 걸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그냥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걸려있는 다음 코 하나를 더 걸어서 2개를 잡고요. 꼬리실도 위에다 올려서 걸어주시고 이렇게 2번째 짧은뜨기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주시면 돼요. 이 코 걸 때가 잘 신경 쓰셔서 이렇게 2개가 같이 걸리도록, 그리고 꼬리실까지 같이 걸어서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3개 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둘러주시면 되겠죠? 총 42개의 이 코기 때문에 42개. 자, 지금 제가 하나밖에 안 걸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코를 살짝 걸고 뒤에 밑에 있는 여기까지 같이 걸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꼬리실은 이제 더 이상 같이 끝까지 다 떠줬으니까요.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옆면을 좀 더 탄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만 걸어도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코를 하나 더 걸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걸고 뒤에까지 이렇게 해서 2개 걸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옆면 시작단입니다. 시작단 짧은뜨기를 쭉 이렇게 각이지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떠주세요. 네, 저는 마지막 한 코 남겨놨거든요. 여기가 맨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 걸고 뒤에 있는 코까지 이렇게 걸어서 자, 총 42개의 마지막 짧은뜨기를 했고요. 제일 처음 떴던 짧은뜨기가 여기였죠. 혹시 코스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거꾸로 쭉 세보시면 여기가 42번째 코일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 42번째 코가 결국엔 제일 첫 번째 코죠. 여기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원기둥의 형태로 쭉 올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째 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사슬을 하나 올려주고요. 총 42개의 코잖아요. 제가 이번 단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짧은뜨기를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쭉 떠줄 겁니다. 그게 이 옆면의 규칙인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코에 자, 짧은뜨기 하나 떴죠.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를 떴을 때는 방금 이 사슬 하나 뜬 것만큼 방금 아래 코도 대칭이 돼야 돼서요. 한 코를 건너뛰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면서 코 하나를 건너뛴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또 사슬 하나. 역시 한 코를 또 건너뛴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이게 반복이에요. 사슬 하나,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너무 간단하죠? 다시 사슬 하나,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사슬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쭉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해볼게요. 네, 이번 단 거의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제가 짧은뜨기하고 사슬 하나 했어요. 그래서 한 코 건너뛰고 여기에 다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리고 한 코 건너뛰고 더 하려고 했더니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여기 대칭이 되는 사슬뜨기와 대칭이 되는 마지막 코가 여기였고요. 여기는 빼뜨기예요.
빼뜨기 자리, 기둥코, 첫코. 자, 사슬뜨기 하나로 이번 단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일 처음 떴던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을 위해서 사슬 하나 올려줄게요. 자, 방금 직전 단에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떠줬죠. 그런데 교차해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에는 사슬뜨기, 짧은뜨기, 사슬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기둥코 하나 올려준 이 상태에서 제일 처음이 짧은뜨기가 아니라 사슬 한 개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해주고 처음 코 건너뛴 이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코 살짝 보시면 이렇게 안에 공간이 넓어요. 앞에 단에서 사슬뜨기로 계속 하나씩 공간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여기에 짧은뜨기 떠주시는 거예요. 규칙이 반대가 됐죠.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 여기 짧은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계속 이렇게 뜨다 보면 공간이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짧은뜨기 자리, 그 다음도 짧은뜨기 자리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쭉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사슬 하나, 자, 그러면 이번 단 맨 마지막은 짧은뜨기로 끝이 나겠죠. 자, 이렇게 떠주겠습니다. 네,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이번 단은 맨 마지막이 짧은뜨기라고 했죠. 마지막은 좀 더 공간이 잘 보이네요. 맨 마지막 부분에 짧은뜨기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제일 첫 번째 이 공간으로 쭉 떠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을 올리는데요. 그 전단 맨 마지막에 떴던 걸로 시작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단 맨 마지막에 짧은뜨기로 끝났죠. 그러면 이번 단은 다시 이제 짧은뜨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이번 단의 마지막은 사슬뜨기로 끝나겠죠. 사슬뜨기 할 때 이 공간 간격 잘 맞춰주셔서 너무 촘촘하게 뜨시면 안 돼요. 사슬을 촘촘하게 하면 이 모양이 더 이렇게 오그라들 수 있거든요. 원기둥 형태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짧은뜨기와 사슬뜨기의 이 코의 간격을 똑같이 잘 맞춰주시면서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은 사슬뜨기로 마지막 코가 마무리될 거예요. 쭉 떠주세요. 네, 사슬 하나 해줬고 그 다음 짧은뜨기, 마지막 사슬뜨기. 이번 단은 마지막이 사슬뜨기라고 했죠. 마지막 사슬뜨기 해주고 그 다음 첫 코에 빼뜨기, 그 다음 단을 위해서 사슬 하나 올리고 그 전에 사슬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단은 지금은 사슬뜨기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사슬 하나 더 해주고 한 코 건너뛴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잘 놓치지 마시고요. 전 단에서 끝난 거와 똑같이 다음 단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 사슬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단마다 교차되면서 쭉쭉 단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몇 단까지 떴나요? 몇 단을 뜨고 있죠? 자, 보면 제일 첫 번째는 그냥 짧은뜨기로 쭉 떴었고요. 교차되는 건 두 번째 단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다섯 번째 단을 뜨고 있네요. 자, 제가 샘플을 세봤더니 총 22번째 단까지 단을 올렸거든요. 사실 한 볼을 거의 다 쓸 때까지
쭉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단 세지 마시고요. 쭉 올려보세요. 쭉 올려주시고 저는 딱 그 정도까지 딱 뜨면 핸드폰이 쏙 들어갈 정도의 높이가 되거든요. 대략 18cm 정도 높이까지 쭉 떠 올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빼뜨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끈 연결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려주세요. 네, 총 22번째 단까지 올렸고요. 거의 끝까지 다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마지막 부분 같이 해볼게요. 마지막에 짧은뜨기하고 사슬 하나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빼뜨기로 이어주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빼뜨기 이어주고 22번째 단이 끝났어요. 자, 저는 지금 실이 이 정도 남았거든요. 거의 꽉 채워서 한 벌을 다 쓴 상황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빼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면 됩니다. 빼뜨기로 하는 거는 지금 방금 빼뜨기를 했잖아요. 그 옆코로 여기 빼뜨기 했으니까 그 옆코 바로 이어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빼뜨기 할 때는 이 코의 간격을 잘 맞춰주셔서 늘어지지 않게, 느슨하지 않게 촘촘하게 마무리하는 부분이어서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시고요. 코마다 간격 잘 신경 써서 한 바퀴 빼뜨기로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처음 빼뜨기 한 부분이고요. 여기 빼뜨기 해주고 여기가 맨 마지막 빼뜨기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실 끊어서 돗바늘로 이어줄게요. 여기까지 떠주고 실 끊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실 먼저 끊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어줄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코 하나 있는데요. 여기 건너뛰고 제일 처음 빼뜨기로 이어줬던 그쪽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쭉 당겨서 간격 잘 맞춰주시고 네, 이렇게 모양 잘 맞춰주시고 안쪽으로 실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방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원형뜨기로 떠줬고 원통형으로 쭉 떠준 형태인데 제가 바닥으로 이렇게 살짝 납작하게 눌러놓은 상태예요. 이제 가방끈을 연결해줘야 되는데요. 끈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많이 변경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한 마씩 이렇게 소분돼서 판매하는 가죽 스트링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줄을 다른 색으로 해봤어요. 앞뒤를 뭐 같은 색으로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다른 색으로 일부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폭은 5mm 정도 되고요. 총 길이는 한마 90cm 정도 되는 가죽 스트링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네, 우선 한쪽을 먼저 해볼 텐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기둥코 연결해준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볼 건데요. 자, 여기가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 여기 기둥코를 올려준 부분 옆에 구멍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로 집어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하나, 둘 건너 나온 쪽으로 밖으로 빼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여기 나왔죠.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 칸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 둘 해서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쪽 부분 연결이 된 거예요. 대칭이 되게 반대쪽도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자,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은 이어서 옆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로 넣어주시고요. 다시 하나, 둘, 두 번째 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다시 세 번째로 넣어주고, 하나, 둘, 두 번째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째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양쪽을 대칭이 되게 연결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요. 제가 또 하나 스트링을 두 개를 잡아서 조임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보통 얘는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끝을 매듭 지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두 개를 같이 넣어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조임 장식이라고 나온 건 아닐 텐데 이거를 조임 장식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임 장식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이 지금 접혀 있기 때문에 꼬이지 않게 자, 이렇게 쭉 펼쳐서 이렇게 마주보게 대어주시고, 이 보면 앞에는 좀 구멍이 작고 뒤에는 좀 구멍이 커요. 그래서 큰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반대쪽으로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얘가 좀 빡빡해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늘로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약간 눌러서 좀 밀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양쪽 부분 다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네, 가방 다 완성해봤습니다. 제가 샘플은 토트백의 형태로 이렇게 끈을 변형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만들어 놓은 가방은 지금 숄더백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가방 모양을 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매실 수도 있고요. 살짝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잡아당기셔서 복조리백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통형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숄더백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조임 형식을 조여줘서 토트백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한쪽으로 몰아서 크로스백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스타일대로 연출하셔서 가방 예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방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